남자분이 처음에는 안 잡힐 줄 알았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수사관이 이 CCTV로 차량을 다 조회해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특정이 된 거예요. 요즘 서울이나 대도시는요, CCTV 때문에 안 잡힐 수가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 설명드릴 사례는 마지막 사례인 길거리에서 있었던 강제추행죄 사례인데요. 이 사례를 통해서 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방법까지 함께 아울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 번째 사례는 강제추행죄가 맞습니다. 이건 맞는 거고, 다만 여러분이 이제 이건 수사받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하셔야 되느냐, 어떤 점을 챙겨야 되느냐. 처음에는 이분이 상담을 왔는데 자기 친구 사건이래요. 근데 친구 사건 치고는 너무 사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얘기하세요. 이런 분들은 다 자기 사건이에요. 술 먹고 울고 가는 여성을 부축해 주다가 그 여성이 중심을 못 잡고 주저앉으면서 옆구리로 이렇게 부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슴이 닿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여성분이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들어갔냐? 제가 그러면 이런 경우엔요, 무죄 주장을 당연히 하셔야죠. 이건 본인 잘못 없는 거니까. 그래서 나랑 같이 현장에 가서 너의 동선과 그 여성의 동선을 한번 맞춰보고 다 한번 보자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분은 매번 말이 바뀌어요. 부축하다가 그 여성분이 주저앉으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 여성분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실은 부축하고 가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부축하고 가다가 가슴을 딱 만진 게 아니고요, 이 여성분을 쫓아다녔어요. 추행을 하려고. 그거까지 확인이 됐는데,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게 뭡니까? 무죄 주장은 하면 안 되죠.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줄이는 게 뭐냐면, 처음부터 이 여성분을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쫓아다녔느냐. 아주 질이 안 좋은 거죠. 이거는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. 근데 이 여성분을 부축해 주려다가 순간적으로, 그때 여름이니까 가슴이 파인 옷을 입거든요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음욕이 들어가지고 가슴을 만졌느냐,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느냐를 제가 살펴봤는데 일단 후자로 가자 그런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사람 동선을 보면 사실은 전자가 맞아요. 전자가 맞는데 그건 수사기관의 몫이어가지고 처음에 이 사람하고 현장을 갔는데 어떤 상황이냐면, 이 여성분이 남자친구랑 싸웠는지 술을 마시고 울면서 걸어가고 있었대요. 근데 이 남자분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여성분 모습이 좀 이뻤나 봐요. 그러니까 다시 이 차를 유턴해가지고 어딘가에 세워놓고 골목에 숨어서 이 여성분을 계속 주시하면서 따라다녀요. 따라다니다가 이 여성분이 가는 것을 앞질러가지고 골목에 숨어 있어요. 그 상황에서 여성분이 힘들었는지 잠깐 주저앉으면서 울었대요. 우니까 요때다 싶어서 이 남성분이 바로 추행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위로를 해준 거죠. 위로를 해주고 뭐 내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라고 해가지고,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처음에는 오케이를 했대요. 그러니까 이제 부축을 했죠. 부축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부축한 요쪽 손으로 갑자기 가슴을 확 잡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뿌리쳤고 지나가던 다른 남성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신고가 됐던 거고, 이 남자는 도망간 거죠. 도망갔는데 남자분이 처음에는 안 잡힐 줄 알았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수사관이 이 CCTV로 차량을 다 조회해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특정이 된 거예요. 요즘 서울이나 대도시는요, CCTV 때문에 안 잡힐 수가 없어요. 근데 이 수사관이 이 CCTV 그 부분을 다 봤다면 이 남자가 쫓아다닌 거를 다 확인이 됐을 거예요. 근데 이 부분만 보니까 쫓아다닌 것까지는 모르더라고요. 같이 조사를 받을 때 첫 번째 조사 때 입회를 하니까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말 자체를 꺼내지도 않고.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쫓아다녀서 추행할 고의로 했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하고, 쫓아다닌 자료가 수사기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다가 순간적으로 음욕이 들어가지고 추행행위를 한 걸로 하자라고 해서 보니까 수사기관이 자료가 없어서 후자로 갔던 거예요. 물론 그거에 따라서 뭔가 이게 처벌이 많이 차이가 나느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달라요. 이게 죄질이 계획적으로 그냥 다 쫓아다닌 거랑 처음에는 도와주려다가 음욕이 들어가지고 만졌다 그러면 추행은 맞지만 감형의 여지가 있잖아요. 사실은 이 쫓아다닌 걸 입증하는 거는 수사기관의 몫인 거예요. 수사기관이 밝혀야죠.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더니 또 수사관도 그거를 받아주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막 부인하고 이러면은 수사관도 사람인데 그럼 너의 범죄를 더 밝혀내고 수사 의견도 아주 안 좋게 쓸 텐데 저희가 딱 인정을 해버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백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. 무죄 주장을 하려면은 그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아다녀야 돼요. 수사를 하면서. 근데 수사관이 뭐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 몇백 개씩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와서 딱 자백을 해주면
이거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, 이분은 또 다행히 또 이제 여성분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이분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건 중에 의미가 있던 강제추행죄 사건 3가지를 함께 설명드렸습니다. 첫 번째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기습추행에 대해서, 두 번째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대해서, 세 번째는 뭐 강제추행죄가 문제되지만 강제추행죄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렸는데요. 본 영상을 통해서 강제추행죄가 문제가 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